누군가를 사랑했기에 이별은 언제나 아픕니다. 하지만 더 잔인한 건 그 이별의 방식일지도 모릅니다. 말없이 사라지고 단 한 줄의 문자로 끝내고 상대를 조롱하며 떠나는 이별들. 그 순간 남겨진 사람은 고통뿐 아니라 자존감마저 무너지는 상처를 겪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중년의 관계 회복을 오랫동안 상담해온 김선희 전문가입니다. 오늘은 사랑보다 더 깊은 상처를 남기는 이별의 방식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 합니다.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은 1. 왜 어떤 이별은 평생 가슴에 남는지, 2. 중장년기에 더 아픈 이유는 무엇인지, 3. 그리고 그런 상처를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를 함께 알게 되실 겁니다.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숫자 7 남겨주시면 다음 이야기 준비에 큰 응원이 됩니다. 1. 그 여자를 걸레라고 불렀다. 바람 피운 뒤 폭로전. 신뢰를 무너뜨린 뒤 남는 건 참혹한 상처뿐입니다. 서울에 사는 53세 남성 이 씨는 4년간 연인 관계를 유지하던 여성과 이별한 뒤 믿기 힘든 일을 겪었습니다. 자신이 먼저 바람을 피우고 떠났으면서 헤어지고 나서야 그 여성을 향해 모욕적인 언사를 퍼붓기 시작한 겁니다. 그 여자를 걸레라고 불렀다는 건 그중 하나였죠. 이 씨는 자신의 외도를 숨긴 채 주변 지인들에게 그녀가 쉽게 몸을 허락하는 사람이라는 거짓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심지어 단톡방에 그녀의 사진과 함께 이 여자도 만만치 않다는 비열한 말까지 덧붙였다고 합니다. 사건이 알려지자 피해 여성은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별의 슬픔을 넘어서 사회적 모멸감과 수치심까지 감당해야 했으니까요. 중년 이후의 이별은 단순히 관계의 종료가 아니라 인생의 한 축이 무너지는 경험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이런 식의 폭로전은 단지 감정 싸움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하고 인격을 짓밟는 폭력이 되죠. 이런 상황,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떤 이유로든 이별 후 상대방을 모욕하는 언행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사랑했던 기억까지 짓밟는 그 순간, 결국 본인의 인격도 함께 무너지는 것입니다. 관계가 끝났다면 그저 조용히 떠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녀를 걸레라 부른 그 한마디가 결국 모든 진실을 드러내는 증거가 되었다는 것을 이 씨는 알지 못했습니다. 진짜 문제는 이별이 아니라 이별을 대하는 방식입니다. 한 줄 문자로 차였다. 인간 취급도 못 받은 이별. 잘 지내. 우리 그만하자. 이 한 줄로 2년의 연애가 끝났습니다. 대구에 사는 48세 여성 최모 씨는 남자친구에게 문자 한 통을 받고 멍해졌다고 합니다. 싸움도 설명도 예고도 없이 날아든 문자. 이유조차 듣지 못한 채 그는 그대로 사라졌습니다. 중년의 사랑은 젊은 시절과 다릅니다. 더 깊이 기대고 더 조심스럽게 다가가기에 상처는 더 큽니다. 문자 한 줄에 무너진 최 씨는 한동안 밥도 먹지 못하고 직장에서도 멍하니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녀가 가장 참기 어려웠던 건 말도 없이 차였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내가 이 정도 취급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나? 그 물음이 밤마다 그녀를 괴롭혔다고 하죠. 실제로 중장년 이별 중에는 회피형 이별 방식이 점점 늘고 있다고 합니다. 직접 마주하거나 전화 한 통이라도 하는 대신 문자나 메신저로 감정을 정리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 방식은 누군가에겐 존재 자체를 무시당한 느낌으로 다가옵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이별을 겪어보셨나요? 문자 하나로 사람의 가치를 단정 지을 수 있을까요? 사랑은 마음과 마음이 만나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이별도 최소한 그 마음을 존중하며 끝내야 마땅합니다. 잘 지내라는 마지막 인사는 사실상 너와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무언의 선언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이별은 때때로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그 방식은 얼마든지 인간적일 수 있습니다. 상대를 사람으로 기억하려면 최소한 사람답게 떠나야 하지 않을까요? 3. 그냥 증발했다. 잠수 이별이 만든 정신 붕괴. 그 사람은 그냥 사라졌습니다. 연락도 흔적도 이유도 없이. 경기도에 거주하는 55세 주부 박 여사님은 7개월간 진지하게 교제해온 남성에게 갑작스럽게 잠수 이별을 당했습니다. 일주일 전까지 보고 싶다는 메시지를 보내던 사람이 어느 날부터 연락이 두절됐습니다.
처음엔 사고라도 난 줄 알고 걱정했지만 전화도 꺼지고 카톡도 읽지 않더니 결국 그는 모든 소셜 계정을 삭제하고 증발해버렸죠. 그날 이후 박 여사님의 삶은 무너졌습니다. 왜? 라는 질문만 수백 번 반복되었고 혹시 내가 잘못한 건 아닌지 끝없이 자책하게 되었습니다. 친구에게 상담해도 그런 일 많아라는 반응이 돌아왔고 위로조차 무의미하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잠수 이별은 단순한 이별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존재 자체를 지워버리는 폭력입니다. 남겨진 사람은 해명도 화풀이도 못한 채 방치되고 혼자서 고통을 감내해야 하죠. 마치 유령을 사랑했던 것 같은 허탈함에 현실감조차 잃게 됩니다. 중년의 연애에서 이런 이별은 더욱 큰 충격을 안깁니다. 젊은 시절보다 관계 형성 자체가 어렵고 한 번의 이별이 삶 전반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특히 신뢰를 기반으로 한 관계일수록 말없이 사라지는 것은 곧 모든 진심을 부정하는 행위로 받아들여지죠.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감당하시겠어요? 사랑을 나눈 사람이 하루아침에 존재를 지워버린다면 말입니다. 관계의 끝엔 설명이 있어야 합니다. 비겁한 침묵은 결국 상대방의 삶까지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말 한마디 없이 떠난 그 사람은 이별할 자격조차 없었습니다. 4. 끝까지 비겁했다. 이별할 자격도 없는 사람들. 끝까지 말을 아꼈습니다. 아니, 숨었습니다. 서울에 사는 60세 남성 김 씨는 최근까지 연인으로 지내던 여성과의 관계를 갑작스럽게 끝내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어떻게였죠? 김 씨는 그녀가 다른 남성과 연락을 주고받는 정황을 알게 되었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돌아온 건 아무 말 없는 익십과 거리두기. 그렇게 2주가 흐른 어느 날 그녀는 말없이 이사를 가버렸습니다. 이별이 필요했다면 말 한마디라도 남겼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끝까지 비겁했습니다. 사과도 설명도 작별도 없었습니다. 사랑은 그토록 뜨거웠는데 이별은 너무 냉랭했죠. 이런 식의 이별은 단순히 관계가 끝난 게 아닙니다. 사랑했던 시간들마저 조롱당한 느낌이 듭니다. 김 씨는 그녀가 이렇게까지 피할 줄은 몰랐다며 한동안 마음의 병을 앓았습니다. 외면당한 사람은 상처를 추스르기도 전에 왜라는 질문과 싸워야 합니다. 사랑에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주하기 두렵고 말로 설명하기 어려워도 적어도 사람 간의 도리는 지켜야 하지 않을까요? 특히 중년의 이별은 자존심과도 깊이 얽혀 있습니다. 우리는 젊을 땐 감정에 충실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존중을 원합니다. 상대가 비겁하게 떠나면 그것은 단순한 상처를 넘어 존엄성의 파괴로 이어지죠. 여러분도 혹시 그런 식의 이별을 겪은 적 있으신가요? 비겁한 이별은 비겁한 사랑의 흔적입니다. 적어도 한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했다면 마지막만큼은 정직해야 합니다. 이별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직면하는 용기. 그것이 바로 사람 사이의 마지막 예의입니다. 사랑이 끝나는 순간 마음 한켠엔 늘 말하지 못한 한마디가 남습니다. 그 말을 하지 못한 채 떠나보내야 했을 때 남는 감정은 아픔보다도 후회죠. 바람을 피운 뒤 오히려 상대를 조롱하고 떠난 사람. 단 한 줄의 문자로 관계를 잘라낸 사람. 연락을 끊고 아무 말 없이 사라진 사람. 끝내 마주하지도 않고 도망쳐버린 사람. 이 모든 이별은 공통적으로 마지막에 남겨진 이에게 말할 수 없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중년의 연애는 단순한 감정 놀이가 아닙니다. 삶의 무게를 나누는 동반자이기에 그 끝 또한 더 조심스럽고 더 절절합니다. 이별은 누구나 겪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방식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답게 사랑했고 인간답게 끝낼 수 있어야 합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채 떠나는 이들에게 사랑을 말할 자격은 없습니다. 이별의 순간에 남긴 말 한마디, 그게 평생을 따라다닐 상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은 혹시 어떤 마지막을 기억하고 계신가요? 혹은 누군가에게 어떤 마지막을 남기셨나요?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공감해 주세요. 댓글에 숫자 7 남겨주시면 다음 이야기 준비에 큰 응원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경험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우리는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눌 자격이 있습니다.